네, 2025년 9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위기, 내정의 위기는 앞선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고 외교에서의 위기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인 별명이 그그달이죠. 제가 몇 분들의 말씀을 듣고 붙였죠. 그때그때 달라요. 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야당 대표일 때도 했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언론과 할 때도 했었던 그가 이제는 트럼프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반미를 하겠다는 것으로 확실히 갔습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친미의 틀을 못 벗어나면서 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악재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미를 하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럼 어떻게 버티기라도 하는데 어정쩡한 반미를 했다가 골로 갑니다. 이재명만 골로 가면 별로 개의치 않아요. 민주당만 골로 가면 별로 개의치 않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자신이 있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건지. 중요한 거는요, 북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이재명은 그런 능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되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삽니다. 뭐 그런 분들은 다 먹고 살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자기 능력껏 성실하게. 그분들은 한눈 안 팔죠. 좀 뭐 경기를 타거나 뭐가 있어서 부침은 있어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가난이 왜 가난한지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조건 때문인가, 원래 클 때부터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풀겠다고, 가난한 문제를 풀겠다고 홍길동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홍길동이 남을 걸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죠. 영국에도 로빈 후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영웅을 숭상하다 보면은 이게 좌파로 가는데, 이러한 영웅들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성실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성실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으냐, 이 영웅을 좋아하는 사회가 좋으냐 문제에 있어서 저는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 가진 자들을 조합해갖고 뺏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영웅주의자들이 있죠. 이 자들이 사단을 만듭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런 케이스죠. 또 이번에 뭐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나랏돈이에요. 나랏돈. 지 돈도 아니고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그걸로 정치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뒷감당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이재명 그러면서 지금 국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 외교도 이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추천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틀어지고 있죠. 3,500달러 투자해서라도 관세를 15% 받겠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3,500달러 먼저 내놔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게 됐을 때는 미국 갔다 와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뭐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행사도 갖고 자기가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는 거는 뭐 보수파 대통령이라도 상당히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미의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을 국무총리를 했고, 그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듣기 좋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듣기 좋은 영웅의 소리 같지만 이 영웅을 숭상하다 보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믿을만 한가요? 그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큰아들은 몇 번 문제가 있었죠. 근데 또 어떤 자리에서는 큰아들 자랑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아들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부조금 받는 것까지 다 계좌를 공개했었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본따서 그런지 최민희 의원, 그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싸우던 그 양반, 자식 결혼시키는데 국회 사랑제 거기서 하게 되면은 온갖 피감기 간 사람들은 다 오죠. 근데 거기서 계좌번호 공개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카드 결제까지 하겠다. 카드로 어떻게 결제해서 부조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의의 사도인 척 하면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 본인들 행동이 그런데 이게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을 대표해서도 말을 바꾸고 이럽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다시 미국에 갔으면은 트럼프가 주최하는 만찬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안 가.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모를까요? 미국의 CIA가 모를까? 그 정상들 다 따라다니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외사 활동하는데 안 왔다. 그리고 딴 데서 뭔 짓 하더라. 다 보고 들어갈 텐데. 이러면은 이제 한국을 트럼프가 점점 쥐어짜겠죠. 왜 이런 짓을 하지?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 안 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월가에 가갖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그 펀드 운영자들 만나서 했다는데 누구 만난지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요, 이재명 정권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국내에 기업하기 어렵게 해놨잖아요. 이거 외국 투자자들 또 다 아는데 뭐하러 한국에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게 그런 짓을 할까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국내에서는 다수인 근로자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발의해서 통과시켜놓고, 그랬으면 일관되게 해외에 나가서도 활동해야 돼. 해외에 가서 투자하라고 또 다른 소리예요. 누가 투자를 해? 그그달이야, 그그달. 트럼프 만나서 잘 보일 때는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된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트럼프 지가 만나고 나서는 잘 됐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 옳은가? 이런 소리 하면, 그게 상대방의 바보입니까? 다 알죠. 지금 이재명은 이제 확실히 반미로 돌아오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유 제 친구들하고 만나보게 되면 주식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친구들 다 60 중반이고 하니까 노후 문제 때문에 자기 재산에 관심들이 많은데, 한국 주식 지금 뭐 좋았다고 하지만 좀 떨어졌죠. 지난 주말에. 확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들이 많고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1,400원 넘었죠. 지금 이재명 때문에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고, 이따 1,500, 1,600 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대책이나 있는 건지. 미국을,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자기 이익을 취할 때 제가 꽤 오래 사귀어왔던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미국이 왜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고 이익만 취하느냐, 공정하지가 않다. 이 미국 문제 있다가 공격을 했는데, 그건 미국이 형편 좋을 때고, 지금 미국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빚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건데, 미국이 독이 올랐을 때, 과거에 이제 일본한테 공격을 받아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영국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들어가서 독일과 싸우게 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독일과 일본을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겼을 때 미국은 무지막지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힘이 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냉전기에 자유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미국, 트럼프의 미국은요, 지금 전쟁 중인 미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베스스 미 국방장관이 모든 장성들을 다 불러들여서 회의하겠다 그랬죠. 이 방송 나가는 다음 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군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내에 있는 장성 전부 다 불러들이는 회의는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 알랑알랑 거짓말 하다가 자기 손해볼 것 같으니까 딴소리 하고 나면 그건 미국의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적이 되기 싫어. 이재명하고 주사파인 그 출신인 김민석 같은 그런 세력들만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비틉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죠. 중국에 들어가? 전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에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그런 걸 버리겠다라는 알랑방구를 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이 중국 편에 뛰어들려고 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되죠. 이번에도 이제 에이펙 경주회의를 앞두고 트럼프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어서 정상회담하고 한국에 온다는데 일본은 미국한테 처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봅니다. 독일도 미국 눈치를 봐요. 영국도 2차 대전 때 미국의 힘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거의 미국 하자는 대로 짝짝꿍 치고 가죠. 프랑스가 조금 개기죠. 근데 개기는 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드골이 그때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 자기네 핵 개발을 해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할 때 미국이 말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반미를 한 거는 자기네 미국이 원하는 냉전에서의 승리를 하면서 거기에 기여하는 자주국방으로 간 것이지 순수 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미국 눈치를 봅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테랑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다가 미테랑이 취소해버렸잖아요. 왜?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 자유주장에서 영독불, 일본,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 눈치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자랐다고 지금 반미로 가. 반미 아닌 것 같으면서 반미하는 거 그거 못 읽을 것 같아요. 저도 읽고 있는 걸 CIA가 한국 여기서 숱한 사람 만나면서 다 정보 수집하고 제가 하는 방송 뭐 이거는 뭐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공중파 언론 여기 미국 공보원 와 있죠. 거기서 모든 기사 스크랩해갖고 다 번역해서 국무부로 보냅니다. 그럼 국무부가 하는 거고 CIA가 하는 거 따로 있고 미국의 507 정보여단이 하는 게 따로 있고 한국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이제 밤이 이빨을 자꾸 드러내고 이제 안 되면 중국 품에 뛰어들지 미국은 우리 못 버릴까 하는데 미국은 우리 버리지 않고 박살내면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을 하야시키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본인 재판 문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그나마 뭐 정치를 좀 잘하면 봐주겠는데 우선 인성부터가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계좌번호 공개하고 그걸 따라 최민희가 공개하고 그리고 사람들 심성이 똑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좌파를 위한 영웅주의처럼 하는데 영웅주의가 결국은 우리한테 독이 된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탑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CEO들이라든지 이런 높은 데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죠. 많이 압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많이 아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고 설명도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관대할 것 같죠. 제가 아는 한은 높은 사람일수록 관대하지 않고요.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나랑 같구나 하면 그냥 가고 아니면 그냥 탁 끊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관계를 안 가집니다. 그게 그분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그게 자기 사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호불호가 명쾌합니다. 이재명도 사실은 그렇겠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교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진들은 뭐냐? 그런 사람 보필하는 예스맨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하자는 데에서 크게 반대 안 해. 그럼 이재명은 나 요 정도 반미하고 전체적으로 친미하는 척하면 되겠지 하면 안 통합니다. 정주영, 이병철, 박정희, 이승만, 하다못해 DJ, 전두환 다 봐도요. 호불호가 명쾌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죠. 바른 소리도 충성심에서 나오는 걸 요구하는 거지 반발하는 건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은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분명히 저 트럼프는 나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확 정치 약하는 사람들이 요것저것 따져서 뭐 주권 어쩌고 해서 요걸 이런 거 좌파 사상으로 가는 방법 길인데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환경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 재생에너지 하자. 근데 그거 다 아니라 그러면서 미국에 많이 있는 석유를 팔아. 알래스카 가스전 해라. 이런 식으로 자연에너지 갖고 하라고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리우 환경회의 웃기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원자력 해라. 상상을 안 쫓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합니까?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를 재생으로 바꾸겠다. 원자력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식 투자부터 환율 문제를 다 고민하시고 방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큰 위기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위기가 일어나서 IMF 같은 위기를 예상이 되는데도 맞을 필요는 없죠.
김영삼이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꼽히는 것처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을 그대로 통치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사파들이 이렇게 반미 이빨을 드러내서 또 그때그때 말을 바꿔. 주사파들은 항상 말을 바꿔요. 잡히면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와서 대모하고 이런 애들이거든. 근데 미국이 그걸 용납할 때 용납하지만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감당을 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두 얼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센 사람 보게 되면 항상 관대한 모드하고 관대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싸울 때의 그 무서운 모습이 있는데 그 무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깔짝깔짝거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김정은이도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재명이 반미로 간다? 누구 죽이려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죽이려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 극우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